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미숙 센터장님 교육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뭐 느끼세요? 저는 어째 저래 당당할까? 실력이 퍼펙트하죠. 만약에 우리 이미숙 지국장님이 지금 지국장이라면 밑에 식구들 어떨 것 같아요? 좋아한다기 개눈바다 어디든지 데리고 가고 싶어 하겠죠. 근데 중요한 팩트는 뭐예요? 모르는 게 없다는 거. 우리 일에. 그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3개월 동안 이거 진행할 거예요. 진행할 건데 지국 운영 기법은 중간중간에 제가 다 정리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우리 이미숙 센터장님께서 도구 검사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가서 상담을 하는가 요령을 가르쳐 줬죠. 자,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오늘 여러분 깊이 새겨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라 했습니까? 선생님 집 1차월 집 여기에요. 저녁에 기소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시장 관리를 해야 돼요. 오늘 지국장이 어떤 시장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에요. 저도 지국장 때 시장 관리를 통해서 1억을 달성하고 7천을 달성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시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녁에 기술을 하지 않는 지국장은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에 의하면 다 그만둬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장의 문을 열었는데 오늘 우리 지국의 마지막 엔딩을 안 해. 그러면 여러분들 엔딩을 한 번 안 하고 두 번 안 하고 세 번 안 하면 어때요? 지국의 엔딩은 그냥 막 끝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한 달 동안에 내가 어떻게 시장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TV에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백종원이에요. 백종원 직업이 뭘까요? 직업이 뭘까요? 에? 당당하게 매려보세요.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그 사람 직업이 뭔지 갑자기 궁금하죠? 근데 그 사람하고 절대 셀프라고는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레시피 하면 어디를 쳐요? 백종원 레시피를 치잖아. 이 사람은 기업인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게 요리 연구가래요. 그럼 본인이 절대 셰프들이 출연하는 프로에 안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레시피가 동영상으로 300개 이상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음식에 관련된 기업인이죠. 그러면 본인이 1차적으로 기업인인데 그 음식에 관련된 거 레시피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 지국장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지국장님들은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상품들을 그 안에 속속들이 뭐 해야 돼요? 이걸 갖고 어떻게 고객한테 활용할까라는 레시피가 있어야 되잖아. 그 레시피가 이미숙 센터장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있기 때문에 고깃집에 나가서 고객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신랑하고 남편하고 이혼까지 시킬 정도로 천막 플랜 여러분 권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레시피는 뭐냐고. 시장 관리는 저녁에 기소해서 시장 관리는 이걸 하셔야 돼요. 레시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레시피를 가지고 고객한테 집으로 가지 말고 저녁에 앉아서 5통 하든 4통 하든 전화 작업을 해야 돼요. 전화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여러분 끝까지 해야 되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뭐 해야 될까요? 빨간 펜. 자, 지금부터 여러분 보세요. 왜 제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빨간 펜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장 관리하는 거 설명할까요? 제가 이 공간에 경상총괄단의 총괄단장으로 와서 지금 2달째예요. 자, 우리 여기 계시는 1년 동안에 우리 신입지국장이 신입이들 나가고 제가 1년 동안 매출을 봤거든요. 전사지평을 넘은 사람이 별로 없어. 회사는 계속적으로 전사지평에 대한 매출을 얼마를 가져가요? 표준지국을 가져가거든요. 표준지국을 매달마다 하게 되면 월급이 500이 들어와. 그죠? 500을 가지고 내가 20년을 여기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달 500만 원 가지고 알짜 없이 그 500만 원 여러분 그대로 쓰고 1구간, 2구간의 소득 플러스를 가지고 사업을 해. 매달 500만 원 갖고 저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년 저축한다 생각하면 돈 얼마 나와요? 이게 우리 회사 일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표준지국 하라고 6월달부터 회사가 뭐 해준답니까? 육성센터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육성센터에서 사람 2달 동안 키워주는 역할 하잖아요. 이러면 우리 일은 앞으로 봤을 때, 그죠? 앞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괜찮지 않아요? 소득이 여러분 앞으로 고정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아이템이야.
근데 우리 회사 35년 동안 절대 외면하면 안 되는 상품이 뭐예요? 빨간펜. 우리는 30만 원짜리 가고 1억 하던 세대거든요. 여러분들 110만 원 줘도 3천도 못 하고 있어. 왜 그럴까? 봤어. 첫 번째 게으르고, 두 번째는 빨간 펜을 가지고 밑에 식구들한테 이걸 갖고 교육을 못해. 빨간 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도 모르고, 빨간 펜은 한 달에 한 번씩 교육 과정을 갖고 그 달에 우리나라에서 교육 학습 목표 성취 기준을 갖고 주는 상품이 빨간 펜이야. 그러면 이걸 갖고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고객에 대한 진단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빨간 펜이에요. 내가 굳이 현장에 나가서 신경 써서 안 받아도 빨간 펜을 가지고 엄마가 충분히 아이에 대한 진단 나오고 그거 갖고 소개 추천하면 나올 수 있는 상품인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그걸 하라고 하니까 몰라. 빨간 펜, 자기 애들 빨간 펜 하면서 들여다보지도 않아.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자, 제가 왜 오늘 이 교육 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에듀플래너들이 들어오면 판매 전문가들이에요. 이 판매 전문가들을 2달 동안 열심히 우리가 가르쳐서 여러분들한테 토스해서 보내놓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건드리고 판매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할 줄은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소득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한 달에 내가 빨간 펜이 30회원이 있어. 이 30회원이 있으면 저녁에 엄청나게 바빠요. 근데 안 바쁘면 어떤 사람이에요? 지국에 여러분 제대로 관리 안 하는 사람이잖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여러분 전국 모의고사 기간에는 뭐 해야 됩니까? 전국 모의고사 하라고 계속 식구들한테 독려시켜야 돼. 선생님 누구 고객 전국 모의고사 하라고 전화했나 안 했나? 했나 안 했나? 이렇게 전화해야 돼요. 말아요. 하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죠. 그러고 난 뒤에 월초가 되면 원데이 딱 하고 나면 저녁에 시장 관리 뭐 해야 돼요? 전국 모의고사 데이터 가지고 엄마한테 아이 거 진단하면서 상품마다 예를 들어 빨간 펜만 들어갔으면 내가 목적이 뭡니까? 아까 센터장님 얘기했죠. 추가 오더 목적이잖아. 그럼 추가 오더를 어떻게 낼 거냐고. 근데 오지 마라 하면 더 이상 없어.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전국 모의고사를 딱 하게 되면 무조건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거리는 되잖아. 어떻게 내가 상담하고 밑에 식구들한테 상담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일단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는 빨간 펜 데이터 2개 나와요. 한 개는 LMS, 하나는 전국 모의고사야. 빨간 펜 여러분들 뭐 때문에 하라고 고객한테 얘기해요? 그렇죠? 내신 관리죠. 어머니 빨간 펜 하면 내신 1등급 받아요. 이 말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희망 고문을 엄청나게 주고 빨간 펜 해. 근데 한 달 동안 팔고 나면 아무 연락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한 달 누가 되면 어때요? 빨간 펜 못하겠어요. 취소 전화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요, 이거예요. 1차적으로 엄마가 전화를 안 받는다. 이러면서 이거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어머니 아이 한 달 동안 빨간 펜 결과 나오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를 전화 작업을 하든지 톡을 보내든지 엄마한테 문자를 보내든지 궁금할까요? 안 할까요? 궁금해요. 근데 거기서 또 쌩까잖아. 그러면 여기 데이터 중에서 이런 데이터 중에서 이 아이가 데이터 보면 국어 영역이 퍼펙트하게 나왔거든요. 어머니 국어가 상위 3%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안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면 제가 상담 안 하고요. 이렇게 통화를 하든지 문자 보내 톡을 보내면 궁금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를 가지고 랜선으로 상담하든지 아니면 전화로 상담하든지 랜선 하기 부끄러우면 뭐 톡으로 딱 보내가지고 어머니 지금부터 핸드폰 여세요. 이래갖고 상담하는 기법을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식구들도 데리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원데이 마감 딱 끝나고 나면 각 식구들의 빨간펜 데이터 쫙 뽑아가지고 자 오늘 어느 데이터 갖고 우리 분석해 볼까? 그러면 A랑 고객, B랑 고객 딱 이거 여러분들 이거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한 대씩 쫙쫙 나눠주면서 선생님 이 고객은 어떤 상황이고 이건 어떤 상황이고 이건 어떤 상황이야 어떻게 상담하면 좋겠노? 이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판매 전문가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LMS 여기 한번 보세요. 얘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4학년인데 여기 지금 뭐 나와 있어요? 이 아이가 기본 학습이 지금 빨간펜 진척도가 85%야. 85%면 퍼펙트하게 잘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빨간펜 진척도가 50% 나왔어. 그러면 이 애는 앞으로 2달 후에 캔슬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럼 50%가 딱 나왔다. 그럼 미리 여러분들 전화하셔야죠. 어머니 왜 빨간펜 이번 달에 50%밖에 안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느 과목이 어려웠습니까?
아니면 바쁘셨나요? 미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엄마는 50% 했는지 30% 했는지 20%인지도 몰라. 근데 당장 어느 순간에 엄마가 바깥에 나가서 놀고 오다가 집에 와서 놀고 왔는데 친구가 기분 나빠갖고 집에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빨간 펜이 보여. 딱 보는 순간 하나도 안 풀어서 그때부터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부터 난리가 없고 거기다 더 열받으면 우리한테 전화하죠. 우리 애 빨간 펜 엉망진창은 못하겠습니다. 이러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월초가 되면 진척 돌아갖고 고객한테 방문하라 소리 아니잖아. 밑에 식구들 보고 얘 50% 나왔네, 얘 30% 나왔는데 어쩔 거고, 앞으로 가망 퇴회날 수 있는 가망 니는 30% 있고 니는 50% 있잖아. 어떡할 건데? 엄마 관리할 거야 안 할 거야? 가서 수업하라 소리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걸 갖고 딱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국어, 수학, 사회가 모든 게 여러분 80% 넘었죠. 근데 얘가 예비 선택함으로 뭘 해놨어요? 수학을 했죠. 수학을 했으면 여기 빨간 펜 안에 우리가 프리스만의 수학 따로 있죠. 근데 얘 AI 수학을 안 하고 있어. 근데 수학을 얘가 100% 했어. 그러면 얘가 이번 달에는 수학이 딸리는갑다. 아, 얘가 수학을 했네.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 뭔 생각나요? 이 집에 AI 안 들어가 있는데 AI를 어떻게 공략을 해볼까?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이게 다 상담할 수 있는 거리잖아. 그런데다가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이거잖아요. 딱 가만히 들여다보면 얘가 85%의 진척률은 보였지만 등급으로 봤을 때는 얘가 그렇게 높은 등급이 안 나왔어. 그러면 이거 뭐예요? 성실하기는 하지만 얘가 공부를 잘하지는 못해. 그런데다가 여기에 데이터를 쫙 바라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사회 과목에 79점 나왔거든요. 근데 상위 그룹의 아이들, 상위 30% 아이들은 95점이야. 그러면 이 갭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를 어머니 잘하는 아이들은 95점이다. 어머니 79점 나왔거든. 이게 아니잖아. 왜 79점이 나왔고 아이가 뭐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안에서 전부 다 읽어낼 수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엄마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전국 모의고사를 안 했으면 기본적으로 요것 갖고 상담하는 요령, 요 부분을 가져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세요. 전국에 7,568명이 응시를 했는데 얘는 1,736번째 해당하는 등수야. 그러면 우리가 등수로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아이가 조금 하겠네. 이런 거 느껴지죠. 이게 희망 고민이잖아요. 이걸 갖고 상담하는 요령과 그 다음에 전국 모의고사. 이것 갖고 전국 모의고사 한번 보세요. 여기에 지금 400점 만점이죠. 전국 모의고사는 뭐 보기 위한 거예요? 빨간 펜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1학년부터 우리는 수능 등급 관리를 해주는 거잖아. 수능 등급 관리를 전국구로 해주는 게 빨간 펜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능 등급 관리가 이 안에 문제가 빨간 펜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과서도 안 짝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전국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들만 다뤄갖고 그래서 얘가 전국에 몇 등급이 나오는가를 1학년부터 뭐 해주는 거? 1학년부터 애들을 구별해 주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7,568명이 응시했는데 얘 1,736점이잖아. 6등이잖아요. 근데 등급으로 보면 전국의 평균이 272점인데 얘는 356점이에요. 그러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잘했거든요. 근데 이달에 전국에 여러분 뭐가 평균 점수가 안 나온 거야. 그럼 어려웠다는 거예요? 쉬웠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야. 그죠? 전국에 안 나왔으니까. 근데 얘는 잘 나왔죠? 근데 얘가 등급이 몇 등급이야? 4등급 나왔잖아. 4등급이면 1등급은 3%, 2등급은 여러분 몇 프로? 여기 나와 있죠? 11%. 4등급이면 전국에 40%에 해당하는 거든. 그럼 어머니 원인이 어디 있을까 한번 볼까요? 이거 여러분 내가 똑똑하게 푸는 건가? 아니잖아요. 요 안에 싹 다 나와 있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아이가 보면 전국 과목들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과목들이 쭉 보면 아이 전국 평균보다 애가 잘했어. 근데 왜 이런 점수가 나왔을까를 내가 구체적으로 안에 한번 들어가 봤어. 국어가 아까 점수가 제법 잘 나왔죠. 근데 국어가 보세요. 이게 3월달 거죠. 그러면 3월달은 우리가 3월달의 진도는 어디에서 기준으로 나와요?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기준으로 나오잖아.
교육부에서 3월 달에는 반드시 이건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게 뭐예요? 학습 목표 성취 기준이잖아.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점수가 어찌 나와요? 우리가 엄마들이 원하는 거는 만점 받는 게 원하는 거잖아. 그럼 애들이 어느 부분에서 결손이 날까? 이거는 이거죠. 어느 부분에서 결손이 날까요? 그러면 3월 달에 여기에 문제 한번 보세요. 2강, 3강, 4강. 요게 전국 모의고사 범위야. 범위인데 여기에 3강에 보면 14문제 중에서 얘 12문제 맞췄네. 그럼 2문제가 틀렸거든. 근데 4강에 보면 4강에 여러분 3개 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맞았네. 그럼 2문제가 틀렸어. 그럼 난이도는 4강이 굉장히 난이도가 있죠. 그러면 난이도가 있다면 그러면 적어도 3문제 중에 1개밖에 안 맞으니까 얘가 중요한 문제는 못 푼다는 소리야. 근데 중요한 문제는 못 푸는데 내가 문제 구성을 보니까 얘가 국어에 뭐가 부족해서 안 될까? 보니까 여기 제가 해놨죠. 독해력이 안 되니까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국에 앉아갖고 밑에 식구들하고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고 팩트는 이거야. 그럼 엄마하고 무슨 상담해야 돼요? 독해력에 관련된 상담이잖아. 근데 내가 추상적으로 어머니 아이가 독해력 안 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근거가 나오잖아요. 국어에서. 근데 여기에서 정답률 한번 볼까요? 우리가 1번 문제부터 시작해 25개, 25개 문제를 줬는데 여기에 보시면 나의 답이 있고 그 다음에 정답률이 있죠. 여기에 5번 문제 보세요. 5번 문제 보면은 기본적으로 얘가 답은 맞췄어요. 근데 전국의 정답률은 60%예요. 잘한 거죠. 그런데 여기 7번 문제 보세요. 전국의 61%죠. 17번 문제 봐봐. 전국의 91%가 정답인데 지는 틀렸어. 이거 집어내야 되죠. 어머니 전국에 니도 나도 다 푸는 문제인데 왜 틀렸을까요? 그럼 엄마 실수라고 이야기하죠. 실수도 실력인 거 아시죠? 실수가 점점점 쌓이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잖아. 내신이라는 거 여기서 딱 중요한 건 어머니 이 한 문제가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거 모르죠? 학습지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학습지 어머니 빨간펜 학습지 이 학습지 시키는 이유는 한 문제라도 아이가 흐트러지게 않게 하기 위해서 시키는 거잖아. 교과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떤 문제기에 틀렸을까요? 그리고 여기 25번 문제 여기 보세요. 전국에 여러분 50%가 정답인데 그럼 난이도가 있다 소리야 없다 소리예요? 퍼펙트한 난이도가 있다 소리야. 근데 얘 틀렸죠?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상반되게 누구나가 잘 푸는 문제도 틀렸고 누구나가 어려운 문제도 틀렸어. 그럼 이미 이 아이는 학습력이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대충적으로 아이는 읽어지죠? 그럼 한번 볼까요? 문제 여기에 91%가 다 맞춘 문제, 지나 틀린 문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그려져야 되느냐 하면 이거예요. 자, 아까 백종원이가 어떤 요리든 해내죠. 그거는 뭐예요? 어떤 요리든 해봤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봤기 때문이잖아. 그러면 아까 센터장님이 그 얘기했죠. 교과서를 제대로 막 봐가면 여러분 퍼펙트한 돈을 번다 하잖아요. 교과서에 있거는 빨간펜이야. 그러면 91번 문제가 좀 전에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서 어떻게 다루길래 교과서 이렇게 다루잖아요. 여기 나오는 인물의 말이나 행동 교과서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마라는 예, 기둥이라는 예, 여기 의심이라는 여기에 나오는 문장 중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묻고 대답하는 이 문제야. 교과서는 전부 다 제시문만 딱 던져주죠. 이것만 가지고 아이가 정답을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교과서는 거대한 질문이죠. 근데 이거 빨간펜은 어떻게 풀어놨어요? 빨간펜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놨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문장 2개를 딱 주고 1차적으로 아이가 이해하게끔 이해력 문제로 줬죠. 요거를 가지고 풀이 과정으로 줬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빨간펜에서는 의심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가 말하는 노마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구조와 정리를 빨간펜에서 딱 해줬잖아. 그럼 애가 요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가 되고 요 내용이 이해가 됐으면 여러분 이 문제는 당연히 풀죠. 근데 빨간펜에서 어떻게 줘요? 요 문제를 이해했나 못했나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 문제를 줬죠. 빨간펜의 사고력 문제. 그럼 여기 중요한 거는 한 개의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이해력과 요약 정리와 사고력 문제 이렇게 빨간펜이 정리를 해줬어. 아무리 바보래도 이거 여러분 정답 맞출 수 있거든요. 전국 모의고사는 어떻게 다뤘을까요? 전국 모의고사는 보세요. 요거 전체를 합쳐갖고 다루는 게 전국 모의고사예요. 교과서 본문 요약을 딱 요약해서 몇 장 오지찬 내용으로 딱 줬거든요.
오지선다형으로 줬으면 서술형보다 훨씬 쉽죠. 근데 얘가 이 문제 틀렸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안 된다 소리야? 여기에 나오는 본문 내용을 앞뒤 글을 읽고 아이가 뭐가 안 된다? 중점적인 독해가 안 된다는 거야. 어머니 91%가 다 묻히는 문제를 틀린 거 보니까 1차적인 독해가 좀 안 되네. 그럼 어머니 아이가 실질적으로 뭐를 해야 됩니까? 독해력 개발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초등학교 3, 4학년이면 독해력이 어느 정도 자리 잡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독해력 문제를 자꾸 틀리게 되면 이러면 아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틀리는 유형은 더 많아져요. 이게 여러분 별다른 기술을 요구하진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봐. 판매 전문가 이런 사람들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교원의 레시피를 가지고 애들한테 뭐 해줘요? 뭐 해줘야 돼요? 이런 레시피 있고 저런 레시피 있어 라고 아침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고객의 상황 갖고 이렇게만 정리해줘도 선생님하고 지구상이 어때요? 정리가 되죠. 그러면 딱 저녁에 이제 시장 관리할 때 여러분들 무슨 얘기해야 돼요? 어머니 그 빨간 문제 보셨죠? 이러면 고객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여기서 하수들은 그 자리에서 책을 푸는 게 아니잖아요. 1차적으로 독해력에 관련된 내용 해놓고 그러고 나면 한 2, 3주 구간이 뭐합니까? 독해력에 관련된 자료를 엄마한테 툭툭툭 띄워줘. 그러고 나면 내가 3주 구간에 시장관리 전화할 때 어머니 그때 그 독해력에 관련된 자료 보셨어요? 어머니 꼭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내가 고객하고 뭐 관계 형성을 하잖아요. 관계 형성을 하고 관계 유지를 해야 여러분들 뭐예요? 관계 확장이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소개받아낼 거 아니야. 빨간 펜을 완벽하게 잘 풀면 어머니 이번 달에 진짜 빨간 펜 잘 풀었다. 상위 3% 안에 들어가네. 어머니하고 비슷하네. 소개 하나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내용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이런 거를 가지고 저녁에 앉아서 시장 관리해야 돼. 이렇게 시장 관리를 하는 사람은 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자, 우리 과학 한번 보세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에 기본적으로 얘가 한번 볼게요. 과학도 얘가 10문항 중에서 7문항 맞췄거든요. 지천과 화석에 관련된 문항이 이게 있는데 이 문항 중에서 10문제 중에서 3개는 틀렸어. 근데 틀린 걸 보니까 여기 10번 문제. 이 10번 문제 79%의 정답률이네. 그럼 어떻게 보면 정답률이 많은 거죠. 왜 틀리는가를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교과서에서 화석 발굴 과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실어줬어요. 근데 이 교과서 읽어보세요. 화석 발굴 과정을 초콜릿 과자 가지고 화석 발굴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근데 이 과정을 빨간 펜에서 여러분 어때요? 빨간 펜에는 훨씬 더 풀이 과정으로 설명해놨죠. 이 문제가 이번에 여러분 뭐 전국 모의고사에서 나왔어. 근데 팩트는 이게 화석이란 단어를 알아야 되는 게 팩트야. 근데 얘는 화석이란 단어를 모르고 생물이라고 표현해놨거든요. 그래서 답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꼼꼼하게 안 읽었다는 거잖아. 그럼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엄마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야 돼요. 어머니 이럴 때 교과 연계 독서라는 건 어머니 뭐냐면 이거야. 우리 교원에서 기본적으로 교과 연계 독서 한번 보세요. 교과서에서 지천과 화석을 빨간펜에서 이렇게 풀어놓으면 기본적으로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교과서에서 저렇게 풀어놓으면은 이 부분이죠. 저희들 여기 무슨 책이에요? 눈으로 보는 실험과학, 눈으로 보는 과학책. 이런 거에서 이렇게 지천과 화석에 대해서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머리 돌아가는 지국장 같으면 어때요? 이 한 카트를 딱 찍어가지고 고객한테 보내죠. 어머니 이번에 보니까 이거 어려웠대.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제가 보내준 이 슬라이드 사진 이 한 카트에 지천과 화석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 잘 해놨거든요. 요거 보고 좀 보라 하세요. 근데 이 과정이 여러분 우리가 교과 연계 독서잖아요. 이렇게 해놓은 걸 가지고 마지막에 완벽하게 여기 착륙 마무리 보세요. 착륙 마무리에 나오는 이 문제가 빨간 펜에서 치주는 문제고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문제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여기 북해어 보세요. 북해어 지천과 화석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어떻게 기를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뭐까지 줍니까? 아까 우리 센터장이 말했던 융합 문제. 이렇게 완벽하게 주죠. 빨간 펜 한 개를 가지고 진단을 해서 교과서하고 빨간 펜하고 어떻게 연결되고 또 그걸 가지고 전집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리고 이걸 갖고 마지막 북해어로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요게 여러분 뭐예요? 시스템이고 프로세스야. 이거를 저녁에 앉아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시장관리. 바로 여러분 일일이 고깃집에 방문해요.
이런 시장 관리를 저녁에 여러분들 멤버십 고객 갖고 계속 전화 작업 해보세요. 전화 작업하면 이 고객들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줄까요? 안 시켜줄까요? 소개시켜줘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왜 식구들이 집으로 갈까요? 왜 식구들이 집으로 가는지 여러분 아세요? 할 일이 없거든요. 사무실에 넣으면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우리 선생님 지구장들을 모시고 계세요. 이 사람 오늘 이번 달에 오더 안 했으면 저 사람 오더 만들어줘야 되는데 발 동동 그리고 이래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프로세스를 자꾸 설명해주고 이렇게 연결된다고 설명하면 밑에 앉은 선생님하고 지구장 누구 떠오를 것 같아요? 본인도 고객들 떠올라요. 아 며칠 전에 판매했던 빨간빨 선생님, 아 빨간빨 그 고객, 아 이거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이거야. 근데 이거 지국장님들 다 알아 소리 아니잖아. 밑에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선생님들 있죠? 그러면 그 선생님들 쉽게 니는 1학년 담당, 니는 2학년 담당, 니는 3학년 담당. 그래서 이렇게 전공 모의고사 너가 시험 친 것 갖고 딱 프로세스 이렇게 정리해 갖고 와봐봐. 그래서 오늘 우리 지국에는 1학년 네가 담당, 네가 2학년, 내일 2학년 교육, 모레 3학년 교육. 이렇게 딱 해주면 지국에 프로세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선생님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고객 찾으러 갈까요, 안 할까요? 나와요. 시장 관리하라는 거 앉아갖고 여러분 TM처럼 오다 끊으라는 게 아니야. 시장 관리는 앉아서 내가 갖고 있는 고객들 계속적으로 우리 상품을 갖고 레시피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거 점검하는 거고, 그 점검 속에서 떨어져 나갈 고객들 미리 대비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 중성 고객들 중에서 소개 확장을 해갖고 나갈 수 있는 고객들 관리하는 게 시장 고객들이에요. 그래서 센터장님이 10통 전화 작업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앉아서 10통 전화하는 거 지켜보고 안 지켜보고 이런 개념이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지국의 식구들 얼마만큼 느는가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거예요. 돈만 만들어준다고 그 사람 절대로 내 지국에 가치 있지 않아요. 사람은 딱 두 가지로 움직이거든요. 돈과 가치관. 처음에는 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어요. 그런데 돈 버는 기술을 알게 되죠. 그 뒤부터는 여러분 뭐 하게 됩니까? 오히려 밑에 식구들이 갑질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딱 설명했을 때 이 상품이 너무 좋구나. 그리고 나도 많이 알아지고 집에 가서 애한테 한 개라도 해주게 되죠. 그럼 뭐가 생겨요? 그러면 내가 이 공간에서 왜 일을 해야 되는가 가치관이 생기고, 그리고 멘탈이 안 흔들려. 멘탈이 안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수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일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해갖고 20년을 이 공간에 왔거든요. 이미소 센터장님이 날고 기는 게 이 작업이에요. 예전에 빨간펜 독보적으로 전국이 전사 1위였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왔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줄 수 있는 선배로서 설명해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지국장님들 1년 동안에 전사지평 이하가 거의 90%야. 제가 매출 갖고 얘기 안 해요. 왜 내가 전사지평 이하일까를 생각을 해봐봐. 내가 뭐가 안 됐을까? 어느 부분이 모자랄까? 이런 거를 생각해보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채용은 됩니다. 채용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왜 이 직업을 선택하는지 아세요? 이 직업에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사람을 남기지 절대적으로 여러분 개인기량 갖고 남기지 않아요. 빨간 펜 갖고 관리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오늘부터 당장 챙기셔야 돼요. 오늘부터 당장 챙기고 여러분들 밑에 식구들 거 먼저 전국 모의고사 LM에서 뽑아가지고 일단 먼저 연습하세요. 연습해갖고 내가 갖고 있는 고객들 중에 어떤 사람 먼저 우선순위를 전화 작업을 해볼까 선별하세요. 선별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진도 쭉 흘러나가는 해보세요. 여러분들하고 3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기술 가르쳐 줄 거예요. 오늘 도구검사 기술, 빨간펜 기술 가르쳤어요. 자, 다음 달에는 뭐 할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해줘요. 교과서 풀이 가르쳐요. 그리고 창녕 프로세스 가르쳐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들 진도 안 나가면 이제 몫은 여러분들 몫이야. 그렇지 않아요? 한 번씩 보면 여러분들 애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고 맨날 물어보면 열심히 한대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기술적으로 하는가 중요해요. 기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을 살려요. 그리고 회사가
앞으로 엄청난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 혜택이 많아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 가지셔야 돼요. 영업이라는 생각을 다르게 달리 하셔야 돼요. 영업을 과거처럼 내가 500만 원 벌으면 250만 원만 가져가면 영업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500만 원 급여를 받으면 500만 원 급여는 다 여러분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소득 플러스 이런 걸 갖고 내가 뭐 사업 자금으로 쓰는 게 영업이야. 지금은 영업의 기본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 다시 한번 밑에 여러분들 시장 관리 이거 형성하세요. 다음 달에 오실 때는 자 센터장님 뭐 가르쳐 줬습니까? 스케치북 가지고 소스 마인드맵 다음 달에 스케치북에 소스 마인드맵 몇 장 들어가 있는가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내일 다음 달에 올 때는 그거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제 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인사.